네, 이제부터 테일윈드 CSS 핵심 이론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테일윈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경험자인 저도 그렇지만 지쳐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 사실은 불필요하지는 않은데 실무에서 이게 쓰일까?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뭘 공부해야 되는지 포커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테일윈드 CSS 핵심 이론 할 때 딱 쓰일 것들만 빠르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나중에 좀 딥하게 공부하겠다라면 이 테일윈드 공식 사이트를 토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테일윈드 최신 버전인 3.4.1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전 버전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테일윈드가 왼쪽에 보시면 공부하는 이제 도큐먼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레이아웃 나오죠. 그 다음에 플렉스 그리드, 스페이싱, 사이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텍스트, 폰트, 서식을 다룰 수 있어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제일 먼저 요 타이포그래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포그래피에서 폰트 패밀리 있죠? 글꼴. 우리가 시스템에서 나온 글꼴을 쓸 수는 없잖아요. 구글 웹폰트라든지 눈누 웹폰트, 우리가 원하는 웹폰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 설정은 이제 테일윈드 컴피그 파일에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링크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웹폰트, 눈누 폰트도 가져와야 돼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영상을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폰트 사이즈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하나의 파일에서 계속 지우고 할 거지만 여러분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파일명을 01 폰트 사이즈.html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참고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 볼게요. 폰트 사이즈 보면 엄청나게 많죠. 복잡하고. 자, 그러니까 공식 문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식 문서 들어오면 text-xs라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면 폰트 사이즈는 0.75 REM을 적용할 것이고 12픽셀이죠.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1 REM을 적용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즐겨 쓰는 폰트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폰트 사이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 사이즈는 텍스트 대시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시작하고요. 문자는 테일윈드가 지정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텍스트 SM, 텍스트 LG, 텍스트 XL, 텍스트 2XL부터 9XL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픽셀 단위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 사이즈를 넣겠다 그러면 텍스트 대시 다음에 항상 대괄호 안에 단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14픽셀, 뭐 퍼센트, 뭐 기타 등등 RE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서버 켜주시고요. 자, 임의의 텍스트 사이즈 하도록 할게요. H1 태그 안에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폰트 사이즈 하기 전에 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테일윈드는 이런 식으로 바디의 왼쪽 마진, 위에 마진이 싹 없잖아요. 곧 리셋 CSS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보시면은 자, H1부터 H2, 3, 4, 5, 6를 해도 폰트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테일윈드 CS CDN을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H1은 크고 H6부터 작게 내려가고 있는 거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테일윈드 CSS 같은 프레임워크 있죠? 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뭐 UI 킷 그리고 뭐 시멘틱 UI 기타 등등들은 다 이렇게 리셋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큰 제목 쓸 때 H6 쓰면 안 되죠? 시멘틱, 의미론적으로 큰 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것. 요거는 꼭 명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H1이라고 하고 H1을 일단은 여러 개 복제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스페이싱, 마진 패딩은 배우지 않았지만 바디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을 한 20 정도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한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텍스트 대시로 시작하는 거죠. 텍스트 대시로 시작하면 텍스트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텍스트 SM 작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씩만 이렇게 쭉 하도록 할게요. 자, 다중으로 해서 클래스 한 다음에 텍스트 대시 한 다음에 SM 다음에 뭐였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XS가 먼저 그 다음에 SM이네요. SM LG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XL.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XL이죠. XL. 그런데 이제 2XL, 3XL, 4, 5, 6, 7, 8, 9까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9까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로 해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넣겠다. 그러면 대괄호 한 다음에 30 픽셀 또는 15 픽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식에서 폰트 스타일, 글자 기울림을 할 건지 말 건지. 자, 이거는 이탈릭, not, 대시 이탈릭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 글자 굵기잖아요. 글자 굵기는 폰트 대시로 시작하고요.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는 당연히 1에서 100에서 900까지인 거고요. 자, 그래서 폰트 다음에 숫자는 폰트 씬, 노멀, 볼드, 세미볼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역시 폰트 웨이트도 폰트 대시 다음에 대괄호하고 숫자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폰트 스타일이랑 폰트 웨이트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우고요.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저장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런 텍스트를 하나 넣었어요. 저는 H1 태그를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EM 태그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EM 태그는 뭐예요? EM 태그는 emphasize, 강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울림 친 거죠. 자, 그러면 H1 태그 할 때 클래스 한 다음에 텍스트 크기, 텍스트 XL 이렇게 해서 XL로 크기를 줄게요. 3XL.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론을 하게 되면 텍스트 크기 바꾸는 거 이제 할 줄 아시죠? 그러면 이제 기울림치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할 때마다 매번 했던 것,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론을 끝내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이탈릭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래요. 그러면 이탈릭이 되는 거죠. 당연히 기본은 not 이탈릭이겠죠. 자, 이탈릭.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탈릭이 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탈릭이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얘는 텍스트를 한 6XL 정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크네요. 4XL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텍스트를 기울림이 아닌 걸로 바꿀 때는 none이 아니라 not 이탈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폰트 스타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 글자 굵기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글자 굵기에 대해서 하게 될 거니까 글자 굵기도 역시 이렇게 H1 태그 하나에다가 이렇게 넣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글자 요 텍스트 변경하는 거 크기 텍스트 대시 XL 하면 조금 커졌죠? 자, 2XL
자, 그 다음에 이걸 기울림체로 바꿔볼게요. 이탈릭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두껍게 할 거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폰트 다음에 지정된 문자를 쓰래요. 폰트 대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씬부터 이렇게 해서 쫙 나오잖아요. 세미볼드까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씬, 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노멀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세미볼드. 세미볼드 자주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볼드. 자, 요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이탈릭이 되어 있으니까 이탈릭이 아닌 거 바꾸는 건 not italic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로 해서 나는 폰트를 내가 원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폰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폰트 웨이트에서 자, 폰트 웨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숫자를 넣는 부분이 없죠. 자, 숫자는 사용자 정의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00이 노멀이에요. 자, 이거는 뭐 CSS 사항이죠. 자, 300은 씬이고 그 다음에 500은 세미볼드, 그 다음에 600이 볼드, 그리고 아마 900이 엑스트라 볼드일 거예요. 그런데 이 폰트 자체가 시스템 폰트가 엑스트라 볼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600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폰트 웨이트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실습하시게 될 것 세 가지는 레터 스페이싱, 글자 간격이죠. 글자 간격은 스펠링, 곧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와 다음 글자의 사이를 띄는 거죠. 트래킹 대시, 좀 생소하긴 한데 트래킹 대시라고 사용을 합니다. 트래킹 대시 타이터 하면은 뭐 바짝 붙는 거고요. 트래킹 대시 와이드 하면 넓어지는 거고요. 역시 트래킹 대시 다음에 대괄호 하고 나서 원하는 숫자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라인 클램프. 라인 클램프라는 거는 문단 끝에 말줄임. 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라인 대시 클램프 대시 다음에 숫자는 1부터 6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라인 몇 번째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1번인지 6번인지. 자, 그래서 라인 클램프 1 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가 아무리 많아도 첫 번째 문장만 보이고 마지막엔 이렇게 점점점 처리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라인 클램프 6 하게 되면 6줄 이상의 문단이면은 6줄까지만 보이고 마지막은 점점점 처리한다는 거고요. 그럼 1에서 6만 되냐? 아니죠? 자, 라인 클램프하고 대괄호하고 숫자를 넣어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강의용으로 만든 PPT지만 이 PDF는 여러분이 다 가지게 되실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게 될 거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요약 정리가 훨씬 잘 돼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담이었고요.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 줄간격이잖아요. 줄간격은 리딩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요. 리딩 대시 숫자 또는 문자. 자, 그래서 리딩 대시 3, 리딩 대시 10. 아마 3이면 뭐 REM이겠죠. 그래서 3 REM이면은 3이면은 뭐 0.75 REM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10이면은 우리가 4로 나누면은 2 REM 더하기 0.25 REM. 그래서 뭐 2.25 RE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로 해서 reading rules. 자,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를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reading, 라인 하이트도 역시 대괄호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3 REM 또는 3픽셀 또는 이 마이너스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픽셀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터 스페이싱, 라인 클램프,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레터 스페이싱 줄간격이죠. 레터 스페이싱 하기 전에 저는 이런 텍스트를 썼어요. 자, 그럼 폰트 사이즈 텍스트가 작으니까 텍스트 대시 3XL 정도 해서 조금 키웠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두께를 폰트를 볼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릭 이건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줄간격이니까 트래킹이라는 걸 쓰래요. 트래킹. 좀 생소하죠, 단어가? 트래킹. 자, 트래킹
타이터 하게 되면 얘네 단어들이 안쪽으로 모이겠죠. 트래킹 와이더 하면 넓어지는 거고, 와이더 하면 더 넓어지고, 와이데스트 하면 더 넓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 줄 복제한 다음에, 자, 그러면 트래킹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줄게요. 나는 한 2픽셀 정도만 띄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 2픽셀로 안쪽으로 좁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 클램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 놔두고요. HR 태그를 쓸 건데, 마진을 한 5 정도 있는, 요런 거, 10 정도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걸로 해서, 간격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인 클램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가 좀 필요해요. 텍스트, 문단. 자, 문단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한글 입숨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죠. 한글 입숨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문단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영문 같으면 로렘 치면 되지만 한글 입숨 치시면 이렇게 한글 로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문단 수는 일단 하나만 할 거고요. 조금 이번 건 좀 아주 길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요거 복사해 주시고요. 자, 요거 가지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div 안에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엄청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붙여넣기 할게요. 왜냐면은 줄이 좀 많았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램프라는 게 마지막에 점점점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클래스 한 다음에 텍스트를 저는 한 15픽셀로 해볼게요. 15픽셀.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미줌. 자, 미줌 정도로 했고요. 미줌은 재원을 안 하네요. 세미 볼드.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면서 또 복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래킹은 이제 그 단어 간격이죠. 단어 간격이 노멀이 정상이지만 나는 조금 타이트하게 붙일 거야. 자,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번에 할 게 이제 라인 클램프잖아요. 그러면 라인 클램프는 라인 클램프. 자, 그러면 1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한 줄만 남기고 마지막에 점점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라인 클램프 1.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써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CSS로 가능하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자,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3 하면 세 번째 줄. 그리고 6까지 있죠? 그 다음에 6 이상 될 때는 대괄호 하신 다음에 10. 이렇게 하면 10번째 줄까지 출력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번째 줄 끝날 때 점점점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 클램프도 굉장히 보기 좋은 기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할 내용이 이제 줄간격이잖아요. 자, 줄간격 할 거니까 이 텍스트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복사. 자, div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왜 div로 하냐? p 태그로 연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 하이트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줄간격이니까 리딩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죠. 자, 리딩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3부터 시작하죠. 3 눌러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하죠. 4 눌러볼게요. 타이트하죠. 노멀.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겠다 해서 toREM 이렇게 해줄게요. toREM 하면 너무 길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라인 하이트는 1.5REM 또는 1.6 REM이 제일 좋습니다. 자, 물론 REM이 아니라 EM 단위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REM으로 해도 EM으로 해도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P의 현재 부모 요소는
우리가 연습 중이기 때문에 요 바디밖에 없어서 그래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잖아요. 그러니까 REM으로 하든 EM으로 하든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 김에 자 잘라내고요. div 안에 div 안의 텍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p 태그를 이런 식으로 붙여넣게 할게요. 제가 EM하고 REM에서 다뤘지만 자 div의 폰트 사이즈를 정해줄게요. 자 클래스 텍스트 폰트 사이즈죠. 텍스트를 제가 20픽셀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도 20픽셀, 얘도 20픽셀이 되겠죠. 리딩 요거 좀 일단 지우고요. 자, 20픽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줄 간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리딩을 아까 1.6 REM으로 했죠. 자, 그러면 1.6 REM인 상태에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줄이고 제가 요 정도까지 줄일게요. 자, 그리고 요 P를 하나 더 복제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HR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왜 넣냐면 얘는 REM으로 된 상태고 얘는 EM으로 된 상태잖아요. 얘를 EM으로 바꿨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변화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EM은 부모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20픽셀을 참조한 거고요. EP는 REM, 루트, 그 바디를 참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줄간격, 리딩, 대시라는 줄간격을 할 때 REM을 쓸지 EM을 쓸지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픽셀을 쓰시면은 예를 들어 자, 요것도 줄복제 한번 할게요. 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리딩을 예를 들어 24픽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24픽셀이라고 하면 적당하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폰트 사이즈가 18픽셀 자, 요렇게 줄어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넓어 보이죠? 제가 좀 확연하게 보이게 할게요. 14픽셀이 됐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리딩 24픽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넓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리딩 줄간격을 REM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EM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그런데 웬만하면 픽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REM과 EM의 차이는 분명히 기억하고 사용하시라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 스타일, 목록 스타일을 다룰 거예요. 자, 리스트 스타일에서 클래스 네임은 리스트 대시, 그 다음에 테일윈드가 지정한 문자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 디스크, 리스트 디시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스타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많은데 못 쓰냐? 그게 아니라 리스트 대시 한 다음에 사용자 정의 대괄호 한 다음에 이 안에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스퀘어를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면 다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해볼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은 뭐 별건 아닌데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목록을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테일윈드가 이렇게 보여요. 곧 UL의 보더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분릿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릿이라고 불러요. 자, 목록 서식이라고도 하고 분릿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릿이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안쪽으로 넣고 싶으면 리스트 인사이드를 주게 되면 이 UL의 요 너비 안에 딱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별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자, 우리가 요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의 리스트가 아니라 요렇게 아래 보면 PNG나 SVG 같은 이미지를 리스트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리스트 대시 이미지 대시 한 다음에 중괄호 하고 나서 조금 복잡하죠. URL 이미지 경로죠. URL하고 가로치고 이미지 경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지 경로에 다운표 또는 쌍따옴표 요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UL 하나 그려주고요. UL 안에 이제 아무 텍스트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요 텍스트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렇게 질문글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럴 때 우리가 다중 선택하면 좋잖아요. 요렇게 해서 Shift랑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li.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요렇게 안으로 드래그해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자, 목록 아이템 1, 2, 3, 4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이거 가지고 여러 개 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타일이 none인 상태가 기본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하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리스트 스타일 none이 기본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디스크라고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저렇게 디스크가 생기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뭐였어요? 리스트 디시멀. 자, 디시멀은 1, 2, 3, 4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사실 리스트 디스크랑 리스트 디시멀이면 뭐 다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리스트 디스크로 해보세요. 자, 스퀘어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테일윈드가 정해놓지 않았어요. 일단 디스크라고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더를 아직 안 배웠잖아요. 보더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보더를 하나 그려줄게요. 앞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자, 보더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보더라고 하면 이렇게 엷은 그레이 색상 보더가 그려지죠. 잘 안 보이니까 띄고 보더 블랙.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저랑 똑같이 치시면은, 자, 저랑 똑같이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더, 블랙을 잘못 썼네요. 블랙. 자,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리스트 인사이드 하게 되면 현재는 UL의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UL의 너비를 벗어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UL의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긴 레프트 제로, 탑 제로는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안으로 넣겠다, 리스트 인사이드를 하게 되면 저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더는 조금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보도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는 밑에다 할게요. 자, 그리고 HR인데 마진을 한 10픽셀 정도짜리 이렇게 넣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리스트 디스크, 리스트 디시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퀘어로 할 거야. 그러면 대괄호로 한 다음에 스퀘어.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린 얘네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아시면 돼요. 디스크, 서클, 스퀘어. 그 다음에 디시멀은 1, 2, 3, 4.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문자 ABC, 소문자 ABC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알파, 어퍼 알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스퀘어도 있지만 로우 알파, 이거 자동 완성 지원을 안 합니다. 요 사용자 정의 서식에선. 그러니까 알파 ABC를 로우 소문자로 해라. 그러면 어퍼 대문자로 해라. AB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리스트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제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를 할 거잖아요. 자, 리스트 인사이드도 이렇게 지우고, 자, 없는 상태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없는 상태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를 어떤 거를 쓸 거냐면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쓸 거야. 예를 들어, 자, 요런 식으로 체크 이미지, 뭐 PNG죠. SVG도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쓸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 리스트 이미지 대시 다음에 사용자적이니까 대괄호하고 URL 하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따옴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데 FM상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저 이미지는 어디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미지스 폴더 위에 자, 파일명이 뭐죠? 파일명이 아이콘 체크 -02 자, 아이콘 체크 -02.png 라고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